네, 제7회 6.13 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예비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그리고 기초광역의원이 선출됩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와 함께 경남의 선거 전망과 지방분권 등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대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선거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을 편다고 들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경남의 선거 전략 어떤 것인지 크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지방선거 후보는 도지사든 시장군수 구청장이든 광역 시의원이든 저희들은 뭐 일단 이 후보의 이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지방 선거에서 우리가 뭐 외교안보 뭐 책임질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도든 시든 군이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살아가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지역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노력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게 제일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지방의 어떤 지역 경제 살릴 사람, 지방 행정을 알뜰하게 잘할 사람 그런 기준으로 지금 좋은 후보 찾고 있고 저희들이 바른미래당이 아무래도 뭐 당의 국회의원 수도 30명에다가 아직 지지도도 이제 처음 시작해가 올라가는 중이니까 저희들 좋은 후보 찾는 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젊고 참신하고 좀 깨끗하고 능력 있는 그런 후보 꼭 좀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저는 대표로서 당연히 그런 노력해야 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라 그러는데요. 지역 책임 맡고 있는 정치하는 분들한테 도지사 후보하고 시장 군수 후보 빨리 좋은 사람 좀 찾으라고 요즘 뭐 제가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경남에서 바른미래당의 이런 전략을 좀 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에게 좀 다가가고 또 소구력 있는 그런 공약들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에서 별 핵심 공약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작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남 공약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금 경남이 제일 어려운 거는 저는 조선 자동차, 기계 이런 경남 경제를 그동안 먹여 살리던 그런 주력 산업들이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남의 무슨 뭐 MRO나 나노나 이런 신성장 동력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중요한 게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기왕 하던 거 또 항공산업 기왕 하던 이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게 이게 일자리를 잃지 않고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번에 성동조선하고 STX 저렇게 법정관리로 들어가거나 계획이 되어 있거나 뭐 이렇지만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통영, 거제 이 지역에 조선산업은 창원 산업단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진주 사천 쪽에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 산업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카이가 지금 미국의 TX 산업에 수출을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 카이가 요즘 최근에 이 정권 바뀌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조금 허황된 장밋빛 그런 신산업 비전을 내놓기보다 앞으로 도지사 되는 사람은 4년 동안 경남 지역의 주력 업종들이 진짜 망하지 않도록 막아내고 살려내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1번 공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하신 선거 전략이라든지 또 공천 이런 공약에 대해서 실행을 하실 분들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은 후보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각 여야나 가릴 것 없이 이런 경남에서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깊어 있는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후보자 공천 진행 상황 그리고 또 기준이라든지 일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밝혀주시죠.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쪽은 기성의
기존에 아주 거대 양당이기 때문에 거기는 당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고요. 네. 저희들은 진짜 흙 속의 진주를 찾는다는 심정으로 저희들은 정치 신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후보를 발굴하고 있는데 뭐 저나 우리 박주선 공동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좋은 사람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저희들 어떻게 하면 이 경남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4년 동안 진짜 좀 젊고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현실 경제를 좀 알고 이런 사람이면 제일 좋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도지사 후보뿐만 아니고 이제 시장 군수 뭐 이런 후보들 찾고 있고 시장 군수는 일부 지금 이미 예비 후보로 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포함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공정하게 후보를 내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최선의 후보 찾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예.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3월이니까요. 한 4월 말 정도까지는 좀 후보를 내서 5월 한 달은 충분히 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경남에는 그 장기적인 조선 산업 침체에 늪에 좀 빠져 있다 이런 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성동조선 그리고 STX조선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가장 그 큰 현안으로 와 있는 상태예요. 워낙에 이런 그 노동자들의 그 고용이 많은 그런 업종이고 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지역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바른미래당에서 생각하는 그 조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조선하고 해양 플랜트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저는 정부가 늦지 않게 이미 늦었습니다. 늦지 않게 저는 결단을 내려서 뭔가 조선 산업 전체를 업체 숫자가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너무 많으면 숫자를 줄이면서 합병을 해가면서 이 살아남는 그 법인들에 대해서 합병 법인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원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 방향으로 크게 보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일단 들어간 거는 채권 채무의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더라도 이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위해서 여기에 다시 일감을 받아오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법정관리 상태가 너무 오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동하고 STX는 뭔가 좀 제3자 인수나 그런 방식을 빨리 찾아서 공장이 다시 가동되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경남 경제에서 또 하나의 이런 그 큰 난제 하나 또 던져진 것이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한국 GM 문제입니다. 창원에도 이런 한국 GM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 공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 도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또 한국 GM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대표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어차피 국민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GM에 대해서 엄격한 실사를 해서 그 실사 중에 GM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와서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창원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GM이나 한국 GM의 경영 책임자들하고 맺는 협약,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그런 약속 맺어놓고도 지금 이러거든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GM하고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약속을 하기 전에 GM으로부터 어떤 다짐을 받아내느냐. 그 안에 창원 공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창원 공장 계속 가동하는 이 약속이 포함이 안 되면 창원 공장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창원 공장을 반드시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경남 지역의 그 경제 현안, 조선 산업 그리고 이제 그 한국 GM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당 대표이신 만큼 또 전국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전국적인 경제 현안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만 짚어주신다면요.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우리 경제를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린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 상실, 부실화 이게 지금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독일, 미국, 중국이 다 하고 있는 새로운 진짜 첨단 4차 산업 신기술로 가지고 큰 대기업들이 5년, 1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거기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 되고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기업, 산업, 기업과 정신 이런 모든 혁신의 실패죠. 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나 늘리고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리고 세금은 안 걷으면서 복지에 돈 펑펑 쓰고 이거 하지 말고 그거는 천천히 하고 이 혁신 성장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기업이 이렇게 정말 나타나서 예? 미국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까?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런 거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노동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보는 눈 또 경제 전체를 갖고 갈 방향을 저는 지난 1년은 뭐 그랬다 치고 자기들 고집을 부렸다 치고 남은 4년 임기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정치 문제로 다시 좀 넘어와야 되겠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런 그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한국의 또 만국병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 분권에 대한 과제 계속 뭐 지난 10년 이상 또 다뤄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지방 분권이 다시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지방 분권에 대한 정책 경남도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 분권은 이제 이 무슨 뭐 행정이나 인사나 조직이나 이런 데 관한 권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돈 문제. 세금을 직접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또 그 거둔 돈을 직접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중앙정부로부터는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지방 분권을 지금 현재 있는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인 형태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넣겠습니다. 명칭도 뭐 지방자치단체라는 걸 지방정부라고 하고 지방정부의 확실한 인사, 재정, 조직권과 이 조세에 관한 권한도 상당 부분 드리고요. 다만 문제는 지방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세금 거둘 권한을 아무리 드려도 세금은 전부 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대부분 걷어지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얼마나 이제 교부금을 드리느냐 이 문제도 좀 분명히 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하고 헌법 개정만으로 지방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지방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거는 예컨대 지금도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 강남 집값 잡으려고 만든 규제가 오히려 창원에서 지금 집값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양극화 이거는 헌법에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고 돈이고 모든 게 다 서울로 몰리는 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방에 어떻게 여기에 산업, 기업, 교육, 문화 이런 게 대해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여기서도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방을 만드느냐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지방에는 교육도 뭐 창업도 다 낙후되고 기존의 지방을 먹여 살리던 우리 경제의 주력 업종들은 지금 다 그냥 힘을 잃어가고 이래 되면 앞으로 이 지방이 지금까지 지방도 걱정이었는데 앞으로 지방은 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 젊은이들이 수도권 젊은이들보다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다. 더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어떻게 정부가 정말 창업 혁신이 중요하고 벤처로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면 중소기업이 중요하고 이러면 지방에다가 지원은 거의 지방으로 몰아야 줘야 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는 의미도 사실 뭐 무슨 뭐 도지사나 시장 군수 그 뭐 자기들 좋으라고 자리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번에는 경제 살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도 후보를 내고 그런 쪽의 경쟁이 좀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그 기대를 많이 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약속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시죠.
예, 제가 경남에 옛날에 창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남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는 경남에 와서 그냥 저도 기분 좋게 있다 갔습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조선 해운 또 최근에 자동차, 기계 이렇게 경남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경남에 올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장에 와서 많은 노동자, 중소기업, 협력업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고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바른미래당이 경남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 또 저희들 그런 정책 그런 걸 가지고 당장 새로 생긴 정당이지만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다가가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6.13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경남 경제 현안 등에 대해서 당대표의 진솔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유승민 대표님 앞으로 남은 기간 80여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 예. 이 기간 동안에 지방선거에서 실현 가능한 또 선거 공약 그리고 좋은 인물들로 예.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난 겨울은 경남에서 보기 드물게 추웠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속에서 경남에는 조선산업 침체와 한국GM을 비롯한 제조업계의 고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봄 기운을 완연하게 느낄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의 핵심축인 제조업계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제계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계가 경남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에 몰아닥친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